아니, 우리나라 다른 건 다 빠르면서 왜 이것만 느리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 엄청 느리다는 거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아니, 알고는 계셨어요? 뉴스 기사만 보면 재생에너지 엄청 확대될 것 같은 분위기고 막 쫙 깔릴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쥐뿔도 안 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감축하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며 장기 전략을 내놨습니다. 온실가스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이지 않으면 인류의 안전, 생태계 보전이 힘들어진다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난리인 거, 이거 지나가는 동네 멍멍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재생에너지 늘리겠다고 하는 여러 정책 계획들을 내놨던 거고요.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늘리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시대 연다 어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해상풍력 엄청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런데 여태 10년 동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총 몇 개 지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10년 동안이요. 고작 3개 지어졌다고 합니다. 3개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안 지어진 건지 체감이 안 되실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이만큼 짓겠다고 한 목표 대비해서 불과 1%밖에 설치를 못한 수준인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정말 민망할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고요. 거시적으로는 이미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고,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공공연히 국제사회에 약속한 면에서도 그렇고, 아리백이니 탄소국경세니 산업 경쟁력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가지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르게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릿느릿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업 이면의 깝깝한 속사정,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가 너무너무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나중에 공개적. 재생에너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30년엔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늘리기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RE100에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여기가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전북 부안군에 있는 격포항이라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멀리까지 온 이유가, 근데 우리 왜 왔었죠? 전북 앞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남의 해상풍력 사업은 지금부터 10년도 더 전인 2010년부터 계획한 사업인데요. 당시 계획을 보면 원전 약 2기 정도의 설비 용량인 2.5기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최종 완공 목표 시점은 2019년까지였죠. 이 서남의 해상풍력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제 1단계 사업이죠. 60메가와트에 대해서는 2017년에 착공을 시작했고 2020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메가와트가 계속 풍력 발전을 하고 있고요. 기간으로 보면 거의 한 8년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완공 목표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2023년, 정확히는 촬영날을 기준으로 2023년 2월인데 아직까지 이곳에 설치된 해상풍력 용량은 60메가와트입니다. 2019년까지 2.5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2023년 이 시점까지 60메가와트밖에 설치를 못한 거죠. 이게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주도해서 시작된 사업의 속도가 이 정도면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속도는 안 봐도 비디오일 거란 말이죠. 2030년까지 2.5기가 설치하는 것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진행이 이렇게 느린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남의 단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 하려고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해상풍력 발전 돌리려고 일단 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상업 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정부가 목표한 해상풍력 보급은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목표 대비 1%도 안 되는 2023년 현재의 상태. 그럼 해상풍력 기세하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안 가겠고로 느리게 진행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너무 많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허가 절차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다에 풍력 발전기 지을 때 바다 생태계적으로 어떤지도 봐야 되고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 봐야 되고 해상 교통에는 또 방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등등 체크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란 말인데요. 그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거 다 확인해 봐야 되고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 당연히 다 체크해 봐야 되고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럼 뭐가 문제냐? 많은 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절차가 좀 많이 비효율적인 게 문제인 건데요. 뭘 보고 비효율적인 거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연말정산 있죠. 그거 지금 간소화 서비스 나와서 사람들 되게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복잡하고 어렵게 하던 절차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절차를 뺐나요? 아니죠. 기존 절차들은 다 있는데 효율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사람들이 빠르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절차들은 당연히 다 거쳐야 하는 게 맞는데 이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나 구조나 순서가 영 비효율적이란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잘 알 것 같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러 귀하신 분들을 제가 직접 한번 만나러 가봤습니다. 네,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환경공간연구실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육근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 사용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동안은 전력을 만들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력 사업자분들이 본인들이 입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상풍력은 고정된 공간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오래 차지하냐면 30년 이상 차지하죠. 기존의 바다를 이용하던 부분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는 공유 수면입니다. 공공이 소유했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바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선 국가가 나서서 이 바다는 해상풍력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사전에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공간이 풍력에 할애되어야 된다라고 미리 정해주는 계획 입지는 매우 필요한. 바다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바다 공간을 해상풍력에 사용해도 되는지 정부가 미리 지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재생에너지는 가야 할 길인데 지금의 해상풍력 인허가 구조가 최대 10개 부처 그리고 29개 법률에 따른 그런 인허가를 따로따로 일일이 인허가를 받아야 해요. 과거에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것도 만들어지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랑 지자체가 원하니까 정부가 산업단지 규제 개선 방안을 내고 그 이후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절차 같은 게 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해상풍력 인허가 구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의지다. 정리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 입지 선정이 해상풍력 보급을 늦어지게 하는 인허가 지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른 나라들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As you might know, today it can last 6 to 9 years to scale up and speed up the clean energy transition. To speed up the permitting procedures for renewables, we now want to define go-to areas and make sure that there the permitting process is down to 1 year.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작년 5월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책을 내놨었는데요. 여기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도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었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허가 기간이 정말 짧은 해상풍력의 진심인 덴마크는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대부분이 3년 안에 끝납니다. 그런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 선도국이 됐고요.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대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 난제는 21세기 내내 어쩌면 다음 세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죠.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위에 세워진 지금의 현대 문명은 분명 우리를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알게 된 건 그 이면에는 여러 부작용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인류가 이룩한 모든 찬란한 문명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양식들까지의 그 원천은 지구의 자연입니다. 자연 생태계가 없었다면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재생에너지 확대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상의 다양한 변화들은 이 지구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현명한 생존 본능적 움직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득하고 공허한 우주를 비행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인류 공동체의 유일한 집을 소중히 하겠다는 바람의 결과죠. 우린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 기후변화를 꼭 막아야만 하고 도래하고 있는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 여러분들 기후재난 직격으로 막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허가 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꿔줄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